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전남방송 주간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도쿄올림픽 개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 일정이 5주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5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은 10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올림픽과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당의 결정에 각 후보 진영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경선 일정이 연기된 만큼 후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빛낸 명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명장의 전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9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장의 전당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명장의 전당은 기계와 패션, 디자인, 공예 등의 대한민국 명장 16명과 품질 명장 41명, 광주시 명장 15명 등 모두 72명의 인물 부조 동판과 명장의 경력과 활동 실적을 담은 무인정모 단말기로 꾸며졌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축사에서 명장들의 우수한 기술과 역량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민의 휴식 문화 공간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도 지역 전복이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로 대량 폐사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19일 현재 관내어가 76곳이 16,000칸에서 양식하는 전복 1,43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25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집중호우로 저염분이 지속된 만큼 앞으로도 전복 폐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양식장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도 지역에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50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민물이 바다에 대거 유입됐습니다. 담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서 전남 지역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 환경 전환 사업으로 담양군은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대나무 연구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나무 산업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영식 담양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식물인 대나무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담양이 전 세계 대나무 신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송군이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송군은 지난해 중소기업 100곳에 경영안전자금 29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4개사에 13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송군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중소기업 4곳으로부터 2,093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두석 장송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특산품인 매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럽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 숭즙 과수거점 산지 유통센터에서 순천 매실의 유럽 첫 수출 상차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출 물량은 95톤으로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가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농산물 판매 시장이 위축된 만큼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화장 중심의 장묘 문화 확산과 매장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줄이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안군은 관례 조례 개정을 통해 신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죽은 태화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목포시와 이랜드 재단이 가정해체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기가정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목포시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사고, 사업부도 등으로 위기를 맞았는데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발굴해 이랜드 재단에 통보하면 재단 측은 위기가정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랜드 재단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온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교육장이 최근 화순군 춘향면 예춘향중학교에 들어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충곡드론교육원은 실기 비행장과 이론 교육장을 갖춰 국가자격증 1급에서 상급 취득 교육이 가능합니다. 드론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각광을 받는 등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드론 자격증 취득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장흥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56곳과 사유시설 7곳 등 6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피해액이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25분경 화순 땀째 터널에서 조명등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있었다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25분경 화순 땀째 터널을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천장에 조명등이 떨어져 차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및 추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크게 놀랐던 피해자 고모 씨는 관리처인 전남도로관리사업소로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알렸지만 돌아온 답은 국가 배상을 청구하라는 사무적인 어투와 무성의한 대응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13년 서울 외곽 순환도로 구중추돌 사고를 비롯한 그간의 터널 내 교통사고의 예를 보더라도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차량 사고는 대형 참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터널 관리 및 사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JBC 뉴스 이미루입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